안녕하세요. 재테크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책 얘기 대신 재테크책을 읽어도 부자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재테크책을 왜 읽으시나요? 저의 대답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부자의 꿈을 이루어 보고 싶어서 재테크책과 자기계발서 등을 읽습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부자의 발끝이라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 아니신가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쌓고 싶어서 읽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재테크책 읽는다고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리 우리나라 독서 인구가 적다 해도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많이들 부자가 되었겠죠? 그럼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이 다 다를 텐데요. 저의 기준으로는 전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월급으로 살아가는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자산은 3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순자산은 더 적습니다. 절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자산을 불리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2009년에 29살의 나이로 처음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나이가 계산이 되시죠? 네, 올해 나이로 40입니다. 내가 40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에 입사를 했습니다. 29살 입사는 당시에 약간 많은 나이에 속했어요. 남자 동기들 나이도 27살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회사 입사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신입사원들에게 책 한 권을 주더라고요. 그 책 이름이 4개의 통장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학생 때도 전공 관련 서적만 봤고요. 근데 신입사원이라고 회사에서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을 주는 거예요. 평소에 책을 읽진 않았지만 그때만 해도 의욕이 넘쳐서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책이 저의 인생에서 큰 변화를 주었던 책이더라고요. 그때 배운 통장관리법을 10년이 넘은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때 처음으로 좋은 부채, 나쁜 부채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부채란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것이고 나쁜 부채는 감가상각되는 자동차 할부대출 같은 거라고 많이들 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인식이 퍼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전 그 책을 읽고 월급의 60에서 70% 이상을 저축했어요. 그 책에 쓰여있던 대로 4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월급을 관리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부동산에 부도 몰랐는데 책을 읽은 후 부동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 왔다는 거 아시죠? 그때만 해도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직후라 집을 사야 된다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풀 대출을 받고 매수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걱정이 많았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 큰 금액을 대출받아서 어쩌려고 그러냐 하고요. 당연히 저도 걱정 하나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하기 위해 인터넷도 뒤져보며 나름 공부를 했었고요. 아파트 구입 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조건을 따져보았어요. 따져보니까 이 아파트는 완공이 돼도 최소한 내가 산 가격 밑으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IMF를 겪은 후에도 시간이 지나서 노무현 정권 때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인지 내 집, 내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던 비닐하우스에서는 밤이 되면 천장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쥐를 쫓으려고 일부러 야옹 야옹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화장실은 집 밖에 푸세식이었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성실하신 부모님 덕에 고등학교 때는 비닐하우스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집에 대한 로망이 컸는지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서울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샀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 서울의 중심지가 아닌 외곽의 아파트였죠. 그래도 아파트 구입할 때 체크해야 할 3요소가 있거든요. 그걸 따져봤을 때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나름의 확신은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아파트 구입 후 단 한 차례도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이다 보니 올라도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아직도 보유 중이고 지금은 산 가격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샀다면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 아시잖아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걸 또 배우게 됐죠. 아무튼 사회초년에 남들보다 내 집을 빨리 갖게 된 것은 제가 자산과 부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나가는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을 받고 그것을 보고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책을 안 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축도 많이 못했을 수도 있고 아마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에 대해 알게 되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심지어 나쁜 부채라는 걸 모르고 자동차를 할부로 샀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책을 읽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신입사원 모두가 4개의 통장 책을 받았어요. 책을 받았지만 그 책을 읽은 친구가 있고 안 읽은 친구가 있었겠죠? 읽은 친구가 있다면 몇 명이나 그 책대로 월급 통장을 관리하고 좋은 부채를 택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책을 본다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책이 단지 마음의 양식이었다면 전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책은 마음이 아닌 나를 움직이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기만 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매일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책을 더 읽는다는 것 뿐이죠. 그냥 취미가 독서인 거예요. 특히 재테크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독서가 취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책만 봐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책을 보고 마인드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주식책을 읽었다면 바로 주식계좌부터 개설하세요. 부동산 책을 읽었다면 주말에 한번 임장부터 다녀보세요. 자기계발서를 읽었다면 바로 내일 아침 알람을 5시에 맞춰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책이란 마인드나 행동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테크 책을 꽤 읽었지만 변화가 없었다면 작은 것이라도 실행해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당장의 성과를 내진 않아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 눈에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책 리뷰 외에 재테크나 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전해주세요.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요즘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플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 채널이 느리게 가고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